안녕하십니까. 이각범의 화쟁토론 제78회. 오늘은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그 상세점을 놓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나머지 내용인 파리 기후변화 협약과 미세먼지 관련성, 그리고 에너지 민주화, 그리고 에너지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에너지 전환의 기반 확충, 이어서 이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거의 무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석탄, 석유, 가스를 비롯한 1차 에너지 수급 계획도 아울러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학 커뮤니케이션 교수님 나와주셨고, 이재규 김천대학교 융복합에너지학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에너지 기본계획과 사실은 파리 기후변화협약 그리고 미세먼지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 두 개를 분리할 수 없고, 사실상 이 우리나라 탈원전이 우리나라 미세먼지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하는 것을 여러 군데서 증거로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가 협정한 파리 기후변화협약 2030에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CO2 방출량을 약 37% 감축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는데요. 파리 기후변화협약의 후속 조치가 이 3차 에너지 기본계획으로 더 용이해질 수 있다라는 의견과 그렇지 않고 더 어려워진다는 의견이 아주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 대한민국 정부는 파리 기후협약을 하면서 2030년까지 37%의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줄이겠다고 협정을 맺었습니다. 네네네. 이 37% 중에서 25.7%는 직접 감축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11.3%는 국제 탄소 시장에서 간접적으로 인정서를 사서 총괄 37%를 줄이는 계획을 약속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가 30%를 재생에너지로 확대를 하는 대신에 우리 정부가 지금 탈원전 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기는 이미 원자로를 폐쇄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2020년대에 추가 10기가 폐로가 됩니다. 그리고 2030년대에 2기가 또 추가가 폐로가 됩니다. 그래서 토탈 2040년이 되면 저희들이 2기, 10기, 4기에서 16기의 원자로가 폐로가 됩니다. 네네. 그러면 전체 우리 25기 중에 약 60%가 폐로가 되는 이 형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2040년도에 30%의 재생에너지를 확충시켜 가지고 16개의 원자로가 폐로되는 것을 대응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 37%의 CO2 방출량을 줄일 수 있느냐는 문제거든요. 영국은 역사적으로 1957년에 세계 최초로 그 원전을 상업용 원전을 건설했던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곧 이어서 원자탄도 개발했던 나라고, 그렇죠. 원자탄을 해체하는 기술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원전 쪽의 최고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22여 개의 원전을 짓고 그중에 상당수를 폐로까지 또 경험을 했던 나라예요. 근데 이 영국이 1980년대에 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신재생, 그러니까 사실은 신은 아니고 재생에너지죠. 태양광 풍력에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에너지 그 소비량의 한 15%, 20% 가까이를 재생에너지로 공급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와가지고 네. 그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영국이 지금 원전을 새로 건설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자체는 친환경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산화탄소는 적게 배출하는 게 확실한 것 같은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3시간 정도밖에 가동률이 한 20%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그 20시간을 그 LNG 발전소가 채워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확 늘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그래서 이제 그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할 수 없이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상업용 원전을 지은 나라고 폐로 기술도 가지고 있고 원자탄 기술도 가지고 있고 원자탄을 폐기하는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 건설 능력은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거를 수입해 갈까 하고 들여다보다가 우리가 탈원전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 협상 대상국에서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원전을 25기를 지어놓고 잘 유지를 하다가 느닷없이 태양광을 늘리겠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한 2, 3년 만에 그 원전 건설 기술을 통째로 잃어버릴 위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와 이산화탄소 배출은 아주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 이거는 뭐 에너지 관련 또는 기후 변화에 대한 학자들의 공통적인 상식이죠. 이건 초등학교 수준의 상식인데 이 석탄 화력 발전과 가스 발전 그리고 경유차의 사용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이 미세먼지와 여러 가지 초미세먼지의 비중이 실제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세계 무역과도 관계가 되는 겁니다. 호흡기 질환으로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고 또 이제는 굶어서 죽게 되는 이런 문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절 실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그 이념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국민의 이 생사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자신들의 이념적인 목표를 이루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미세먼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동북아시아에서 미세먼지에 가장 센시티브한 나라가 지금 중국과 대한민국입니다. 네. 그런데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중국과 대한민국이 대처 방안을 들어가는 걸 보면 정반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지금 내세우는 에너지 기본 계획에 따르면 2050년까지 554기가와트의 원전 에너지를 확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원자력을 줄이겠다는 명분이 뭐냐 하면 원전 에너지의 두려움이거든요. 그렇죠. 원전이 안전하다는 걸 100% 내가 인정할 수 없으니까 두렵다. 그래서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 산동반도의 하이양 원전 황해 쪽에 550기가 생기는 거는 어쩜 울진이나 여기에 생기는 것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전에 스위스 대통령 지낸 환경부 장관이 왔을 때 그때 했던 토론하고 같습니다. 그분도 한국의 원전은 위험하다. 따라서 이 태양광으로 가야 된다 하고 태양광 발전하는 사업가 한 15명을 데리고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에 와가지고 스위스 태양광 모델 선전을 하러 이제 한국에 왔는데 제가 똑같은 논리로 했거든요. 그때 스위스 대통령 하는 얘기가 중국에서 짓는 거는 우리보다 더 위험한데 어떡할 거냐라고 했더니 세계에는 IAEA라는 이 원자력 사찰 기구가 있어서 그 기구에서 각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사찰해서 이제는 원자력 발전소로 인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까 한국에서는 안심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전이 중국보다는 그 당시에 훨씬 높은 기술 수준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은 위험하다고 하다가 중국 문제가 딱 나오니까 이분들이 안전하다고 그래? 외교 문제가 되니까 안전하다고 내렸는데 근데 그 독일 대표단이 얘기하는 그 마지막 얘기 그럼 한국에서 핵 폐기물을 저장할 장소가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탁 막혔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는 고준위가 되든 저준위가 되든 중준위가 되든 처리하는 방법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적 합의의 문제지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 역사적으로는 이런 거죠. 인간이 우리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는데 기술치고 위험하지 않고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술은 없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기술이 위험하고 더러워서 포기해야 된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험하고 더러우면은 그 안전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노력이 필요한 거고 사회적 인식이 필요한 거죠. 그 위험하고 더러워서 포기하자는 주장은 정말 그 패배주의적인 주장입니다. 이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서의 에너지 산업을 하려면 지금 정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염두에 두고 하는데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신재생 에너지를 갖고서 과연 그렇게 많은 인력을 채용하고 여기서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득력을 많이 상실했죠 이미. 네. 우리가 정부가 이제 그 탈원전을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상당한 수준의 그 태양광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네. 몇 개의 기업이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최근에 그 회사들 거의 대부분이 지금 거의 그 태양광 사업을 접을 위기에 있습니다. 그 비용 면에서는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한테 경쟁이 안 되고요. 기술 면에서는 미국이나 독일의 기업들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고 중간에 껴갖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내에 투입되고 있는 태양광 패널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중국산인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태양광 산업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 살아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는 어쩜 핵융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50년 뒤에 또는 100년 뒤에 정말 대한민국을 융숭하게 하는 미래 에너지는 저는 핵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원자력 에너지의 생태계는 핵분열 에너지는 원자력 발전소와 마찬가지로 핵융합 쪽에서도 대한민국은 전 세계 탑3에 들어가는 앞서가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덕광 교수님께서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아무리 꿈을 가지고 신기술을 개발하겠다고 그래도 신기술을 실제로 개발하기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네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분야에는 정말 대한민국이 기적과 같이 지난 30년 사이에 원자력 기술을 탑5 안에 올려놓고 거기에 핵융합까지 탑2로 우리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가 생겼냐 하면 탈원전을 하면서 2년 사이에 원자력 공학을 하겠다는 학생들이 서울대를 비롯해서 전 대학에 미달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미래 에너지를 정말 전문가들이나 국가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한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는 원자 에너지, 원자력과 핵융합을 밀어줘야 되고 이미 과학자들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원자력 에너지를 지배하는 자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그랬습니다. 러셀도 그랬잖아요. 인류가 이룩한 가장 위대한 과학 업적 중에 하나가 원자력 에너지다. 그럼 이걸 가장 잘하는 대한민국의 젊은 과학자들한테 희망과 포부와 미래 에너지의 기회를 저는 꼭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각범의 화쟁토론 제78회 오늘은 제3차 에너지 개발 계획에 대해서 심층 토론했습니다. 많은 에너지 다소비 시장에서 그 사람들이 그 소비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생산하는 시간이 줄어들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앞장서서 일을 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커다란 붐의 요체는 간단합니다. 각국의 정부가 그 나라에서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많은 간섭을 줄이고 더더군다나
시장 중심으로 이념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방금 에너지 문제에서 보셨듯이 이 기상천외한 공포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이념을 앞세운 에너지 정책으로 우리의 가장 주력 에너지 산업이 떨어지고 또한 산업에 있어서도 실업률이 역대 최고의 실업률을 돌파할 것 같은 그러한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념이라고 하는 그 장애를 벗어버리고 누구나 자연 친화적으로 가장 순조롭게 이 나라 경제와 에너지가 이끌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